주요 뉴스입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들이 중증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자살이란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충북 혁신도시 시즌2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지능형 첨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들이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도내 택시 기사들은 일부만 참석해 택시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빛 터널이 가을 저수지를 수놓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300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리에 수채화로 비유되는 괴산 문광 저수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대형 IT 기업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내일 운행 중단을 예고했던 청주 지역 택시업계가 정상 운행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일단 출퇴근 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전국 택시업계가 18일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광화문에서 오후 2시부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운전자 모집 공고를 내자 택시업계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존권을 어쩌든 이걸 사서해야 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운행하는 개인 택시 사업자 2,537명을 포함해 도내 개인 택시 운전자는 총 4천여 명. 충북 개인 택시 운송조합은 대기업 카풀 진출은 도내 택시 가족 만여 명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며 재벌 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카카오하고 공유를 해버리면 우리 택시 산업이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도내 택시업계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 전면 운행 중단은 철회했습니다. 충북 개인택시 운송조합은 18일 전면 운행 중지까지는 이어지진 않겠지만 휴물기사 200여 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앞으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 확장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네, 이번 소식 눈여겨보시죠.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가 중증 우울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회사는 인간 존중과 정도 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하우시스 옥상공장 타일마루 생산팀에 근무하는 김규영 씨. 김 씨는 5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조합 지침에 따랐다는 게 발단이었습니다. 신입사원 때 이제 들어오면 이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지목한대요. 그 중에 제가 있었고. 심지어 후배 사원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언쟁이 있다가 업어치기를 당해서 이제 발목 인대를 다치는. 같은 팀 강서구 씨도 피해자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김 씨와 어울려 지내자 동료들은 강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월급의 주 수입원이었던 연장 근로는 물론 회식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결국 강 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는 자리에 나온 노동자는 모두 6명. 이들은 괴롭힘과 따돌림이 경영진의 비호를 받는 팀장과 그를 따르는 반장과 실장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 팀장을 칭할 때 죽은 식으로 이렇게 높여서 말을 하더라고요. 피해자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살 충동, 팀장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LG 하우시스는 올해 초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껏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취재한 정진규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지금 리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 피해자들을 모두 직접 만나봤는데요. 이 선후배들의 욕설과 무시는 기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작업 중에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고 또 작업대에서 추락을 해도 이를 은폐하고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연차 휴가를 쓰려고 하면 이 특정 직원에게만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휴가 신청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또 이 외에도 연장근로 누락, 회식 누락, 애경사 누락 등 이 피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정진규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LG 하우시스 측의 해명은 뭡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라는 건데요. 이 LG 하우시스 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회사 문제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건 은폐하고 산재 처리도 해주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치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LG 하우시스 측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는 개인 간의 다툼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나중엔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는 이런 앞뒤도 맞지 않는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 피해자 모두 중증의 우울감과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또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들은 모두 이 괴롭힘을 주도했던 팀장에 대한 살인 충동까지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문제를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특히 대기업 내에서 생산 현장에서 이런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됐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이 되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따돌림 문화를 척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안이 이 정도라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한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 정도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노동부는 이런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우리 사회의 몫인 것 같은데요. 이 점 우리가 또 유념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 생각나는 곳. 네, 그렇죠. 바로 괴산 문광저수지의 은행나무길입니다. 조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길게 이어진 은행나무 길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300그루가 넘는 아름드린 나무마다 황금색이 찬란합니다. 가을 낭만 가득한 이 길은 이제 전국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확인해봤더니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와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리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곳은 동트기 전과 볕이 좋은 낮 그리고 해질녘에 경치가 달라집니다. 언제 와도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맘때 새벽 저수지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은행나무와 어우러진 한 폭의 수채화를 담기 위해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줄을 잇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기울어가는 햇빛에 반사된 은행잎 색깔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곳 마을엔 5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번 주말과 휴일 은행나무 축제를 엽니다. 은행 구워 드실 수도 있고 백일장도 돼 있고 노래장도 돼 있고 먹거리 장터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동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사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돼 있습니다. 청주 운리단길을 비롯해 도심 가로수도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굳이 높은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2년 만에 열린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코드 인사에 대해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난 2014년 인수위원회 절반이 전교조 출신이고 인수위원회 60%가 영전과 특별 채용 등 보훈성 코드 인사에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법과 규정에 어긋난 인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된 이후 도내 대학의 입학 정원이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학 구조개혁이 시작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충북 지역 대학의 입학생은 13개 대학에서 3,400여 명,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방대 정원이 대부분 급감한 데 비해서 서울 소재대학은 불과 1% 감소해 지방대 괴멸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충북 혁신도시를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했는데요. 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명명했는데 지능형 첨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됩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충북의 첫 방문지로 혁신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세종시와 함께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문 전 대표는 이곳에서 집권 후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들 또는 민간단체들 심지어 민간기업까지 다 함께 내려와서 하나의 집적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2년 만에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인근 20km 반경에 위치한 청주와 오창, 증평, 괴산, 충주시 일원 436만 평을 충청북도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기존 강점 분야인 태양광 에너지 관련 분야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IoT 기업 유치를 통해서 상호 융합된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육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1과 다른 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보다는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전 기관과 주민,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무대와 R&D 예산 지원,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최근 한 드라마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의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병제를 열고 있는 제천시도 제천 의병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종영된 인기 드라마에서 1907년 찍힌 의병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기자 맥켄지가 제천에서 원주로 이동 중에 만난 의병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천은 의병대장 유인석을 필두로 가장 치열한 항일 의병 투쟁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우리 제천의 의병대장들께서 만주로 망명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이제 독립군을 만드시고 아시다시피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고요. 광복군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나온 거죠. 의병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해마다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의병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전 1세기던 기존 개막 행사는 뮤지컬 다시 팔도의 고아노라로 대신합니다. 또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사회와 뮤지컬의 내레이션을 직접 맡아 행사 의미의 전달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솔직히 좀 무거운 주제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의식 행사 위주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면은 조금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들을 개편해 보자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방침을 정해서 드라마의 영향으로 의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천시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제천과 강원도 영월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천과 영월을 잇는 총 연장 30.8km의 고속도로는 4차로로 신설되며 1조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가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0여 곳, 충북에도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60여 곳의 어린이집이 정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4대 추진 목표와 9개 실행 과제를 담은 재단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의 핵심은 직원 신분인 사무총장을 임원인 대표이사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또 대규모 인력 파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공예 전문 상설 조직으로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조직 안정을 위해서 사무처장 선임과 본부장 임용 등 조직 개편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현 청주시청사 본관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재권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1965년 지어진 이 건물이 비대칭 모양을 띠는 국내 근현대 시기 건축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점을 문화재 등록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본관 건물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본관 건물 존치에 긍정적이고 문화재청도 문화재 등록을 재권고하면서 보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